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간별 맞죠? 기간별 분석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기간별 분석을 할 때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봤던 게 업종별 점포수의 변화를 한번 살펴봤을 때 우리가 도매, 소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한 10가지 항목을 가지고 뭐 대충 봤는데 일단은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점포수들이 많이 줄어들더라. 업종별로 그죠?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일단은 2년간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또한 점포수가 큰 상위 업종 10개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걸 그래프로 그때 그렸을 때 이렇게 뭡니까? 이게 한식, 백반, 한정식 부분이 가장 높았었는데 이것도 역시 전부 다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다수가 이제 하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다.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반증해주는 그래프가 되고, 유일하게 하나 녹색이죠. 녹색. 자동차 판매기인가요? 아니죠. 종합소매인가요? 아무튼 요렇게 요거 종합소매가 그래도 조금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맞죠? 자,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들 이거 저장을 해 두시고,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로 우리가 구별, 그죠? 구별 뭡니까? 점포수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구별입니다. 뭐 동작구, 성동구, 강남구 있었죠. 지난 강의였던가요? 하여튼간에 강남구에 점포수가 상당히 많았죠, 그죠?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별 점포수 변화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하여 이제 스토어.9 이렇게 이 변수에다가 우리가 어그리게이트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집계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역시 ds.total이라는 데이터 셋에서 우리가 첫 번째 열을 우리가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바이 리스트를 바이 기준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 해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연월, 그죠? 연월을 우리가 잡아주고요. 자, ds.total, 그죠? ds.total이 왜 안 올라오죠? 이제 올라오네요. 자, ds.total에 우리가 수집 연월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구 이름을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 잠깐만요. 자, 구 이름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역시 ds.total 여기에 달러 해서 시군구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집계를 할 때 적용되는 함수는 뭘로 할 거냐? 자, length로 하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서 스토어 구별로 이렇게 스토어 9라는 변수에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스토어.9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역시 말 그대로 지금 강남구가 상당히 많다라는 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대로 위에 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붙여 넣도록 하죠. 그리고 데이터셋은 당연히 스토어 9가 되겠죠. 그죠? 스토어 9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X값은 당연히 연월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X로 되어 있으니까요. 역시 이것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네임즈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스토어 9, 그죠? 스토어 9에다가 세 번째 열이 되겠죠. 두 번째, 하나, 둘, 세 번째군요. 세 번째 열을 우리가 카운트로 이렇게 바꿔주고, 다시 헤드를 확인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카운트로 바뀐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가 카운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컬러를 이제 여기에 구 이름으로 우리가 줘야 되겠죠. 그죠? 구 이름 이렇게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원 라인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 같고, 사이즈 지원 포인트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요. 그리고 자, 구별 점포수 변화죠. 구별 점포수 변화 해서 변화 역시 대분류가 되겠죠. 그죠? 대분류 이렇게 구별 점포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자, Y라벨은 점포수 그대로 주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스케일 X 컨티뉴어스도 이렇게 그대로 주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나머지 내용들 똑같이 어차피 꾸미는 거니까요. 그죠? 그대로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gg플롯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려봤어요. 그려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아니나 다를까 역시 강남구가 많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역시 2016년을 기점으로 쭉 해서 점포수가 구별로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많이 있었던 강남구조차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랑구인가요? 네, 중랑구는 뭐 보니까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2017년 즉 2017년 말 되니까 거의 대다수가 아니죠. 거의 다가 줄었어요. 상권이. 즉 구별로도 점포수가 다 죽었어요. 그만큼 경기가 서서히 2016년을 기점을 찍고 이제 서서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상권 자체에서 말이죠. 상가에서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이게 이제 대분류로 이렇게 우리가 본 건데,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게 느껴지죠? 맞죠?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하, 점포수가 많이 줄은 걸로 봐서는 뭡니까? 개인 사업자들, 그죠? 개인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도산을 하거나 아니면 파업이 아니죠. 이제 폐업을 하거나 뭐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2016년 6월에서부터 2016년 12월 사이에는 거의 거의 급격하게 빠졌어요. 강남구는. 그죠? 그 다음에 뭐 서대문구도 마찬가지고요. 급격하게 빠졌어요. 다른 데도. 여튼 이렇게 추이를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이렇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이번에는 점포수 변화가 큰 10개, 상위 10개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10개 동을 확인을 하기, 이렇게 한번 해놓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역시, 자, 스토어
해서 .tmp라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역시 어그리게이트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ds.total 해서 자, 여기에 자, 첫 번째 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열 값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집계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by 이렇게 주고요. 자, list 이렇게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연월에는 당연히 ds.total에 달러 수집 연월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는 뭐였습니까? 동 이름이 되겠죠. 동 이름. 그죠? 동 이름은 당연히 행정 동명이 되겠죠. 그죠? ds.total에 달러에 행정 동명이 여기 있죠. 그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집계를 하면 될 거고, 역시 여기에 적용될 함수는 length가 되겠죠. 자, length 이렇게 확인을 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역시 names 위에 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names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될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자, store tmp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카운트를 매겨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헤드를 이용을 해서 자, store.tmp를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해보니까 가락 1동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카운트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일단 데이터셋은 잘 준비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역시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2015년과 2017년의 데이터를 이제 분리를 한번 분리를 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015년 동데이터 분리. 그죠? 이렇게 분리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store 해서 동 맞나요? 동 해서 동 그리고 2.201512 이렇게 하나를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store tmp죠. 그죠? tmp에다가 우리가 자, 어떤 값? 그죠? 1일 값이 2015년 12월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store.tmp 달러 그리고 연월을 우리가 1로 줘야 되겠죠. 1로 주고 자, 요렇게 괄호를 하나 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2015년 거를 만들었습니다. 2015년 거를 만들었으니까 역시 이거를 자, 가지고 와서 카운트를 하는데 이번에는 cnt로 해야 되겠죠. cnt 언더바 2015로 하겠습니다. 하고 역시 여기에 있는 들어가는 데이터셋은 아시다시피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대로 스토어 동점 2012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될 겁니다. 자, 확인을 해보니까 2015년 잘 집계가 됐어요. 그죠? 자,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2017년 12월 거를 한번 또 분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2017년 동데이터 분리를 하는데 당연히 2017년 1, 2가 될 것이고 그대로 이거는 5로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2017년 그죠? 그리고 CNT 2017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2017년 12월을 한번 이렇게 찍어 보도록 하면 잘 정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빼줘야 되겠죠. 빼줘야 차이를 봐야
우리가 그 변화를, 점포수 변화를 위해서 이제 2017년 거, 아니 2015년 거죠. 2015에서 자, 연도에서 마이너스 2017년을 우리가 해주면 될 겁니다. 그죠? 따로 추출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차이를 보고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store.diff라는 변수한테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합쳐야 되겠죠. 그죠? 머지 이렇게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store 자, 동 해서 201512 이렇게 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역시 얘는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을 우리가 자, 첫 번째 열을 연월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합쳐야 되니까 그죠? 2에서부터 3을 합치면 되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역시 스토어 그리고 스토어.동 해서 201712 그죠? 역시 2에서부터 3 이렇게 하면 아시다시피 요 연월을 기준으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두 개가 2와 3이 합쳐진다는 거예요. 맞죠? 자, 머지를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자, 헤드를 이용을 해서 제대로 되었는지 store.diff 이렇게 줘서 확인을 해봅니다. 해보니 역시 이렇게 집계가 된 걸 우리가 요렇게 위에 요렇게 됐었는데 2와 3행렬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요렇게 확인이 됐으면 이제 우리가 이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역시 diff라는 열을 하나 만들어 주면서 store.diff에 자, 달러 해가지고 없는 열을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해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열을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역시 음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abs를 이용을 해서 절대값으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store 해서 점 하고요. 그 다음에 diff 달러 하고 자, 2015 되겠죠. 그죠? cnt 2015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빼기 해서 그대로 이걸 복사를 해서요. 자,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2017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diff를 열을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 차이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맞나요? 자,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이것만 하면 다 몇 개인가요? 동의 스토어 동의 몇 개죠? 스토어 diff가 423 맞았죠? 423동이 있었죠. 그죠? 서울에는 동도 참 많네요. 자, 여튼 이렇게 우리가 차이까지 구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10개 동을 추려야 되겠죠. 스토어 디프 그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점포수의 차이를 이제 변화를 보기 위해서 10개만 보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당연히 오더 함수를 써야겠죠. 10개, 상위 10개로 줄이기죠. 상위 10개 추출이 아니죠. 내림차순에서 상위 10개 가져오기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store 그죠? .diff 여기 이 데이터셋에다가 오늘 역시나 store.diff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order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죠? order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기준을 주고, 자, by 해서 diff가 당연히 열이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store.diff에 달러 해서 diff를 이용을 해서, 자, 내림차순을 하면 되겠죠. decreasing 해서 t를 이렇게 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당연히 이것을 이렇게 주면 이제 행으로 우리가 인덱스를 가져오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한번 헤드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자, 지금 내림차순이 잘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역삼일동이 제일 변화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423개인가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10개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탑10이라는 변수에다가, 자, 역시 store.diff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1, 10 하고, 자, 동이름만 가져올 거니까요. 그래서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동명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동명만 가져왔고, 역시 탑에서 10을 우리가 한번 찍어보면, 자, 역삼일동부터 압구정동까지 이렇게 10개가 잘 나와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store change라는 함수에다가 우리가 동 이름만 있는 자료를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store change에 우리가 store change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tore change에다가 subset 하면 되죠. 그죠? 아까는 우리가 subset을 안 쓰고 인덱스를 이용해서 아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 subset을 써가지고, 자, store tmp, 그죠? store.tmp. tmp가 아까 전에 위에 데이터들 다 들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자, store tmp에다가 우리가 추출을 해오는데 어떤 걸 가져올 거냐. 자, store tmp, 그죠? tmp, 여기에서, store tmp에서 달러 해서 동이름, 그죠? 동이름을 가지고 오는데, 자, %in %. 이거는 아시다시피 A에 A, B가 있으면 A %in A, B 이렇게 있으면 뭡니까? B가 A에 있는 값들로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확인을 해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거 %in % 배웠다. 그죠? 그래서, 자, 탑 10을 이렇게 가져와서 store change로 subset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헤드해서, 자, store change. 그죠? 여기 있네요. 자,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그래프 그리기. 그죠? 그죠? 이렇게 그래프 그리기 하는데 똑같이 위에 우리가 그렸던 ggplot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에 갖다 붙이면, 자, ggplot에서 여기에는 당연히 store change가 들어갈 거고요. 맞죠? store change가 들어갈 거고, 좌표 값을 잡아줄 때는, 자, x는 연월, 그리고 여기에는 구 이름이 아니라 동 이름이 들어가겠죠. 동 이름. 그죠? 동 이름이 들어가주고, 지엄 라인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원 포인트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지 타이틀은, 자, 우리가, 자, 이거는 뭡니까? 점포수 변화 탑 10. 그죠? 탑
탑10 이렇게 우리가 자 탑10 하고 이거는 동기준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까? 이게 지지 타이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라벨은 점퍼수를 그대로 주면 될 것 같고, 자, 역시 브레이크 그대로 주면 되고요. 자, 테마 그대로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따로 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자, 확인을 해봅니다. 자, 나왔는데요. 자, 지금 한번 노년일동이 아니고 이건가요? 이거네요. 얘가 뭔가요? 역삼일동이네요. 역삼일동. 그죠? 역삼일동이 점포수가 가장 많았었는데 그죠? 점포수가 가장 많았었는데 역시 대다수가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포수가 다 줄어들었다라는 거 이미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점포수가 가장 많은 거는 지금 현재 이게 아마 역삼일동이 강남구 소속인가요? 뭐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겠죠. 추측컨대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보면 제일 적은 10개 삼성이동이고 아무튼 다 떠나서 간에 지금 2016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또 역시 할 수가 있네요.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들이 지금 강남구의 점포수가 많고 또한 업종은 도매, 소매, 도매는 아니죠. 뭡니까? 도소매인가요? 그거 하고, 또 있었죠.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봐야 되고요. 아무튼, 그렇게 봤을 때, 전부 다 2016년 6월을 최고점을 찍고, 일단은 2년간 봤을 때요. 6월 달을 찍고, 물론 이전의 데이터를 또 데이터셋을 제가 받아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알겠죠? 그래,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구나, 저렇구나라는 게 여러분들도 느껴지기 때문에, 자, 지금 봤을 때, 이렇게, 2016년 6월을 이제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2, 4분기죠. 2,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쭉쭉쭉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맞죠? 그래서 2018년 데이터까지 여러분들이 끌어다가 한번 해보면 흐름을 이제 2018년도는 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는 잘 모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게 2018년도에는 좀 상권이 살아나고 있는지 그것도 근데 요즘에 뉴스에 워낙 지금 현재 2019년 지금 11월 지금 현재 며칠인가요? 제가 11월 18일인데요. 18일 기점으로 제가 뉴스를 자주 보는데, 뉴스를 보면 상권도 안 좋고, 경기도 침체되고, 아무튼 안 좋아요. 그죠? 안 좋기 때문에, 좋아질 리는 제가 봤을 때 비슷하거나, 조금 줄어들거나,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여튼, 지금까지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2016년 2, 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상가 기준으로.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상위 탑10까지 해서 기간별 분석을 다 한번 맞춰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 그죠? 자, 요까지 강의는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마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강의 때, 우리가 여기 상권 중에서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이 있는, 점포수가 많이 있는 곳이 역삼일동이에요. 그죠? 역삼일동에다가, 역삼일동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역삼일동의 상권을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로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막강의 되겠네요. 자, 역삼일동 상권 분석을 가지고 마지막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조금 여러분도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